버스를 향해 걸어가는 피난민들. 짐을 들고 고단한 걸음을 재촉합니다.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피난민을 태운 차들이 차례로 출발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아조우스탈에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다고 확인했습니다. Більше 100 людей евакуйовано, операція продовжується. Все це сталося завдяки саме контролю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Володимира Зеленського, Антоніо Гутєреша, МКЧ. 젤렌스키 대통령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팀이 230km 떨어진 자포리자에 도착하고 유엔과 다른 팀도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조우스탈에 숨어 있었던 공장 직원 나탈리아 씨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Зашли, да, по своей воле, да, работники комбината, спастись. А когда мы поняли, что это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нам, и нам страшн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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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 мы попытались... 하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 이외에 민간인 수백 명이 제철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봉쇄하며 여전히 우크라이나군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는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몇 주 안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오는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 이런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침공을 개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무력화와 신나치주의자, 극우 민족주의 세력 척결을 목표로 한 특수 군사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당초 몇 주 안에 끝내려고 했던 침공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고 공세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군 지도부가 푸틴 대통령에게 특수작전 용어를 버리고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할 경우 계엄령과 대중동원령이 가능해집니다.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고 징집병들도 추가로 징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러시아는 외국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큰 고통이 수반되는 조치여서 푸틴 대통령이 실제 전면전을 선언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맹공격했지만 도네츠크의 리만 등 목표로 했던 3개 지역을 함락하는 데 실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Не припиняються ракетні ворожі і авіаційні удари по військовим і цивільним об'єктам по всій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Зокрема, оперативно-тактична авіація повітряно-космічних сил Збройних сил Росії виконала щонайменше 33 літаковиліти. 최근 돈바스로 공세의 초점을 옮긴 러시아는 포병대가 밤사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목표 389개 지점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이 방어망을 뚫지 못했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간인들의 대피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빌미로 침공을 개시한 러시아. В документах НАТО наша страна официально, прямо объявлена главной угрозой евроатлан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дового плацдарма для такого удара будет служить Украина. 나토에 동진을 맡기는커녕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 스웨덴까지 돌아서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But if they decide to apply, Finland and Sweden will be warmly welcomed and expect the process to go quickly.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내비칠 만큼 유명무실했던 나토는 다시 결집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범세계적인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La guerre lancée par le président Poutine amène une clarification et crée une menace
à nos frontières et sur le sol européen inédite, qui de toute façon redonne, si je puis dire, une 오는 6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를 고립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중국 견제 구상이 담긴 새로운 전략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4개국도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At the NATO summit that the president will attend, the AP4 and Japan will be there.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할 경우 우리나라가 대중 압박 전선에 동참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北约已经搞乱了欧洲，难道还要搞乱亚太、搞乱世界吗？ 러시아의 의도와 달리 나토 확장의 계기가 돼버린 우크라이나 침공. 그만큼 지구촌에 전운이 넓게 드리워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동쪽의 브로바리, 진격하던 러시아 기갑부대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매복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순식간에 탱크 2대가 파괴됐습니다. мене вилетіло всі 3 РПГ, правда, чесно признаюсь, 1 РПГ пролетів мимо, не попав. 또 다른 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쏜 미사일이 러시아 헬기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헬기는 추락한 뒤 폭발했습니다. 서방 측은 러시아가 1년치 생산량에 해당하는 군용기 150대가량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탱크 손실은 더 심각합니다. 580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치 생산량의 2배에 이릅니다. 미사일도 이미 여러 해 생산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측의 금융 무역 제재로 무기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hey've lost a lot of equipment. They've used a lot of precision-guided munitions. They've lost a major surface combatant, and so they are, in fact, in terms of military capability, weaker than when it started. 하지만 이런 타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병력과 화력면에서 우크라이나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남부 지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 측의 군사 지원이 아직 전세를 바꿀 만큼 충분치 않다면서 더 많은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달 30일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 제이슨 크로우 하원 의원 등 의회 대표단과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이 현지 시각 1일 공개한 화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 대표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По-перше, за цей сигнал потужної підтримки України, потужної підтримки. 젤렌스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대통령으로서 이 신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82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키이우를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believe that we are visiting you to say thank you for your fight for freedom, that we are on a frontier of freedom and that your fight is a fight for everyone. And so our commitment is to be there for you until the fight is done. 펠로시 의장은 키이우 방문 하루 전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 규모의 원조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미국의 원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국내에서도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난대로 연일 계속되는 환자 발생과 불안감이 커지자 최소한 마스크라도 좀 쓰고 저도 이거 마스크 지금 일주일째 쓰고 있어요 지금.
못 썼어요. 한 개도 못 썼어요. 마스크 오브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동원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건 코로나19의 유행을 막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 조치입니다.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이라 판단한 정부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야외 마스크도 벗게 되면 시원하고 해방될 것 같아서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5월은) 1년 중 야외 활동의 최적기로 꼽힙니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더위를, 20도 아래면 쌀쌀함을 느끼는데 5월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에 평균 기온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 철쭉은 모두 지지만 대신 나무에 피는 꽃이 나오면서 볼거리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보는 이를 즐겁게 해주는 이 나무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됩니다. 나무는 번식을 위해 나무꽃을 피웁니다. 나무꽃의 무수히 많은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면서 면역 기능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고 이것이 다른 꽃에 이르러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풍매화와 초본류에 의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풍매화로는 자작나무와 참나무 속 수종 중에 굴참나무와 갈참, 졸참나무가 있고요. 5월에는 소나무 화분이 많이 날립니다. 기상청의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도 1년 중 5월이 가장 높고 6월 초까지 위험 수준이 계속됩니다. 꽃가루가 심하면 야외에 나갈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꽃가루가 피부나 눈에 닿는 것을 차단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농도가 높은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야외 운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은 되도록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밝은 연등 행렬이 큰 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비로운 미소의 부처님부터 꼬리를 활짝 편 공작새까지 형형색색의 연등이 밤거리를 수놓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규모 연등회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2020년 1000년 넘게 이어온 역사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뒤 처음입니다. 이번에 다 풀린다고 해서 이렇게 연등제가 있다고 나와 보니까 너무 좋고요. 다시는 애들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없이.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감염 우려에 일부 사찰에서만 법회를 봉행하는 등 대규모 행사는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화려한 연등 행렬도 3년 만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방역 지침들이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제대로 된 연등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연등회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주제로 따뜻한 연등을 밝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불교 각 종단, 미얀마와 태국 신자까지 4만 5천여 명이 희망의 연등을 높이 든 채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터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행진이 끝난 뒤에도 늦은 밤까지 연등회 축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종로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연등회 행사는 이번 주말 서울 도심을 비롯해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눈물이 쉽게 마르거나 잘 분비되지 않는 안구건조증은 현대인에게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45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눈물막은 지질층과 수성층, 뮤신층으로 이루어졌는데 눈물막 중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원인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술잔 세포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초에 10장을 찍을 수 있는 고심도 영상화 장비로 초점을 벗어난 세포도 영상 처리를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10초 이내의 촬영으로 바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술잔세포 염색에 사용한 항생제는 안구질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어서 부작용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결막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미경에서 심도를 높이는 고심도 현미경을 개발했고, 원래 현미경 심도는 한 10마이크로 정도에서 30마이크로 정도인데 저희는 한 30배 정도 심도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람 눈에서도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연구진은 이 장비로 사람 눈과 비슷한 살아있는 토끼 눈에서 술잔세포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병리 조직을 채취해 비교해보니 촬영한 영상과 실제 술잔세포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또 안구건조증이 있는 토끼의 술잔세포가 손상에서부터 회복되는 과정도 모두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람 눈과 크기도 비슷하고 술잔세포 분포 양상도 비슷한 토끼 모델을 사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저희 연구를 활용을 하면 안구건조증을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효과 판정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연구팀은 2024년까지 이 장비에 대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고 이후 임상시험을 거쳐 제품화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전교생 12명인 경남 함안의 칠서초등학교 일용분교입니다. 학생들이 도마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포와 연마기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선생님 도움을 받아 손잡이를 만들 구멍도 뚫어봅니다. 또 레이저 각인기로 이름을 새기고 좋은 글귀도 표면에 넣습니다. 아이들이 작업하는 공간은 공예 체험 차량입니다. 학교에서 못하던 그런 특별한 수업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친구들이 모두가 행복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예 체험 차량의 공식 명칭은 꿈을 실은 카 카멜레온. 경남교육청이 농촌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5억 원을 들여 13톤짜리 차량에 이동식 공예 체험장을 만든 겁니다. 다양한 공예 도구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도 갖추고 있어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학교가 분교이다 보니까 다양한 체험 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몇 시간 머물며 체험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상 마을에 배치해 학부모 등 주민들에게도 개방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는 장도 제공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얘기 나누는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경남교육청은 1년 동안 이동식 공예체험장 카멜레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첫 구상부터 완공까지 15년. 제1동포 집단 거주지 우토로 마을의 역사를 오롯이 담은 기념관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한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결실입니다. ここで生まれてここで育ったんです。これをきっかけにね、いろんな人が訪ねてきておしゃべりができたらいいと思います。 1980년대 후반까지 수돗물조차 쓸 수 없었던 곳. 그 속에서도 우토로 사람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손때 묻은 다듬이. 함께 배운 사물놀이 악기에서 늘 고향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1941년 군사비행장 공사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전쟁이 끝난 뒤 아무 보상 없이 이곳에 사실상 버려졌습니다. 朝鮮人来るな、そんな感じのその時代はね、今から60以上前やけど、そういう風潮は確かにあったんです。だから自分らが切り開いて 땅을 가진 부동산 회사가 퇴거를 요구해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을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싸움 끝에 각계의 지원을 이끌어내기까지 뜻있는 일본인들도 곁을 지켰습니다. 私もウトロでハルモニたちに出会いました。そしてああ、人間ってなんて強いんだろう、なんて優しい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いっぱい教えてもらいましたし、
개관을 한창 준비하던 지난해 여름 20대 일본인이 한국이 싫다며 전시관 주변 옛 거주지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갈 소중한 자료들이 타버렸지만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기념관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없도록 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없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우토로를 지켜온 주민들은 지금 마을 정비 사업으로 새로 생긴 보금자리에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토로 마을, 그 고난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관은 차별 없는 세상과 진정한 화해의 배움터로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붕괴 사고 사흘째, 건물 잔해 속에서 여성 생존자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생존자와 소방대원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다행히 구조된 생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도 또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매몰된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冰层增生推进不宜动作过大，否则就可能给被埋压人员造成二次伤害。我们将充分利用72小时环境救援器，分层施救，层层剥离，绝不放弃任何一个被困人员。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8층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한 건 지난 금요일 낮 12시 반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23명과 주변에 있었는데 연락이 끊긴 사람 39명 등을 포함하면 아직도 50여 명의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붕괴 건물은 2층 식당, 3층은 영화 상영 카페, 4층에서 6층은 민박집, 7층, 8층은 가정집으로 사용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문가가 설계하지 않은 주민 자가 건축물이고 2018년엔 6층에서 8층으로 증축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창사시 공안국은 사고 건물에 허위 안전검사 보고서를 발부한 관계자 등 9명을 체포했습니다. 하반기에 열리는 5년 주기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바쁜 구급차가 사람들 사이를 황급히 지나갑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과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 차량입니다. 폭발은 낮 2시쯤 금요 예배하던 이슬람 사원에서나 피해가 컸습니다. 60여 구의 시신을 옮겼다는 현지 관리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는 피해 규모에 대한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펑하는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목격자의 말로 볼 때 자살 폭탄 테러가 의심됩니다. چند نفر از این مردمای امارات هم بود یا بر آمدن هم وسط تلقین اول خلاص شد یا رفتن بعد از نعت خواندن باز ذکر شروع شد استاد شدیم بر ذکر کردن تقریبا یک 6 دقیقه تیر شده باشه. 꼭 일주일 전 북부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도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마단 시작과 함께 금요 예배엔 가장 많은 신자가 모이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가 목적인 테러 집단에겐 더 없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한 지금 아프간의 정파 간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금요일의 공포가 확산하는 이유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